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오늘 오후 갑자기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SNS를 하지 않습니다. 페북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지내지만 국민들은 그에게 성원을 보냅니다. 오늘 오전에는 그러나 윤석열 총장 오프라인에서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대검찰청 출근길에 정문 앞에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시민 유튜브에게 직접 다가가서 말을 건넸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뜻을 전했습니다. 이 기사가 인터넷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역시 윤석열이다. 윤석열을 응원합니다. 자, 윤석열 총장은 그동안 언론에 카메라에 찍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늘 윤석열의 사진은 차 안에 있는 모습을 차 밖에서 찍은 희미한 사진이라든가 이 대검찰청 복도에 유리창에 비친 점심 먹으러 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 희미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직접 카메라 앞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출근길에 윤석열 총장이 카메라에 포착된 모습도 최근에는 이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으로 검찰총장 업무가 복귀된 뒤 오후 5시 13분쯤 대검찰청에 출근하는 모습 정도였습니다. 보통 때는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조용히 출근합니다. 그랬던 윤석열 총장이 오늘은 아침 출근길에 차에서 내려서 자신을 지지하는 유튜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그만하셔도 된다. 자, 이 화제의 물결을 보고 추미애 장관이 질투가 났나 봅니다. 질투가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부인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라도 하나 해야겠는데 추미애 장관은 오히려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 얼굴을 비치면 물어보니까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갑니다. 자, 과거의 추미애 장관은 카메라를 들이대면 마이크를 들이대면 언제나 당당하게 윤석열 총장에게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검찰총장이 절반이나 내 말을 잘라먹는다는 등 자신의 부하인 것처럼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랬던 추미애가 지금 징계위원회 절차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왜? 이미 추미애 장관은 범여권에서는 이 왕따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한테 일을 맡겼더니 너무 일처리가 서두르다. 자, 대충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 저격수, 그러니까 저 사람을 암살하라 지시를 해놓고 일을 못하면 빼버립니다. 쟤는 안 되겠어. 시켰더니 너를 실수밖에 못해. 지금 추미애가 그런 꼴입니다. 윤석열을 잡으라고 보냈더니 일처리가 아주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추미애 장관 지금 말을 별로 못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출근길에 그렇게 스파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보고 오후 3시쯤 갑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페이스북 글 내용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윤석열 총장이 써야 할 문구가 아니냐. 추미애 당신은 바보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도 있었습니다. 왜 느닷없이 추미애가 이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와중에 SNS 글을 올렸을까요? 가만히 있다가는 바보가 되겠다. 나도 윤석열만큼 화제를 한번 타보겠다는 겁니까? 그러나 그 내용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느닷없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264의 시 절정의 한 부분을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저런 걸 언급했지? 저게 추미애가 쓸 글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글은 264의 저 시는 오히려 지금 윤석열의 심정을 대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미애는 자신의 생각인 양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걸 읽어보는 추미애의 지지자들은 정말 우리 장관님 훌륭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64는 여러분도 교과서에서 배웠겠지만 264라는 시는 저항 시인입니다. 빼앗긴 나라에서 정말 울분을 아름답게 표현했던 그런 시인입니다. 저항 시인이었습니다. 지금 추미애는 권력을 쥐고 윤석열을 탄압하는 억압자입니다. 반면 윤석열 총장은 정의를 위해서 이 강한 권력에 대항하는 정의의 수호신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니들 권력 쥐고 마음껏 휘둘러라. 그렇지만 언젠가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게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의 지지도가 압도적인 1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권 후보 지지도에서. 추미애는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마치 약자인 양 264의 시를 절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 구절 하나도 딱 윤석열의 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추미애가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급해서 오전에 출근길에 윤석열 보니까 질투가 나도 뭐나 한 건 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는 설마 아니겠지요. 그래서 황급히 찾았는데 264가 걸린 겁니까? 이 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추미애 당신이 쓸 시는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의 마음이 딱 이럴 것 같습니다. 자, 시문구 중 추미애 장관이 언급한 것은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걸 인용했습니다. 자, 추미애 지지자는 검찰개혁의 강한 의지를 재차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언론들은 용비어천가를 부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봅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윤석열의 처지와 비슷합니다. 자,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오후 3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천 산책로에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걸 보면 추미애 장관은 마음이 좀 가급한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글입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입니다. 낙엽진 은행나무는 벌써 새봄에 싹 틔울 때를 대비해 단단히 겨울나기를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러면서 그저 맺어지는 열매는 없기에 연년셋에 배운 대로 칼바람 속에 우뚝 나란히 버티고 서서 나목의 결기를 드러내 보입니다. 그러면서 264의 외침,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라며 264의 시 절정의 문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네요. 꺾일 수 없는 단단함으로 이겨내고 단련되어야만 그대들의 봄은 한나절 볕에 끄지는 아지랑이가 아니라 늘 머물 수 있는 강철 무지개로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자, 지금 윤석열 총장의 심정이 이럴 겁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는 겨울입니다. 권력이 억압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마구마구 탄압을 하고 추미애 장관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징계를 하겠다. 수사 의뢰를 하겠다. 직무를 정지시키겠다. 권력자는 추미애, 문재인입니다. 겨울입니다. 그렇지만 겨울은 강틀로 된 무지개입니다. 윤석열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자, 결코 정복당하지 않는 자가 윤석열입니다. 지난번에도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직무정지를 시켰지만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으로 다시 오뚜기처럼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징계위원회도 처음에는 바로 하루 열고 윤석열 해임시킬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못했습니다. 법리적으로 단단히 무장된 윤석열 측의 변호사들이 나선 겁니다. 게다가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 40%대가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니들이 까불어봤자 우리 40% 콘크리트 문재인 지지율은 있어. 그냥 밀고 가 했다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공수처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공수처법 찬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지금은 공수처법 반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일을 하도 잘못하니까 지금 이까지 몰렸습니다. 그래서 264의 시를 인용했는데 이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윤 총장 오늘 대검찰청 앞 출근길에서 보여준 그 모습, 추미애가 질투가 난 모양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